언, 행, 사. 말로써 떠나는 역사여행. 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도 예고 드린 대로 초읍동, 성지곡, 수원지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 저번 시간에는 구도부산으로 그죠. 사직동 역사 얘기하면서 롯데자이언츠 역사까지 싹 훑어봤는데요. 이번 시간 성지곡 수원지가 지금 초읍동에 있나요? 그렇죠? 네. 근데 초읍동이라니까 되게 어색한 게 초읍 이렇게 부르다가 맞아요. 초읍처럼 계속 그냥 초읍 이렇게 부르는 동 맞죠? 진구 초읍 동. 맞아요. 초읍동이란 동명이 있고 거기가 그쵸. 근데 저희는 그냥 초읍 이렇게 하니까 되게 어색한데 그렇죠? 원래 이 초읍이 보면은 부자들이 살던 동네였잖아요. 네, 한번 살짝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성경 아파트가 그때 있었다고 하는데 이제 그 1980년대에는 이미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을 정도로 이제 엄청 돈이 많으신 분들, 부자들이 사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 초읍 어린이 대공원 앞이 이제 로타리거든요. 지금도 회전식 로타리인데 그 로타리에서 저쪽 그 부산 그 선경 아파트 쪽으로 내려가는 길목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내려가다 보면은 그 선경 아파트가 지금 그 선경이 맞는 것 같긴 한데 SK가 여기가 보면은 그 방도 있어요. 그 도시가스 공급될 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 지금은 이 용어를 사용하지 않죠. 식모방이라고 해가지고 이 식모방이 그 70년대 서울에 이제 강남이나 강북에 아파트 분양할 때 큰 평수에 들어가던 그런 방들이 이제 따로 있었는데 그런 방이 부산 초읍동에 그 당시에 이제 성경 아파트 열릴 때는 있었다라고 해서 이제 지금은 이제 도우미 가사 도우미 이렇게 이제 그분들이 지내는 거주하는 공간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부에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계셨던 곳인지 추측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 초읍에는 또 성지곡 수원지를 빠뜨릴 수가 없죠. 성지곡이라는 지명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제가 이제 조사를 한 바로는 이제 신라 시대 때 이제 성지라고 하는 직관이 이제 팔도의 명산을 다니다가 이제 이곳을 명산으로 보고 이제 철장을 꽂았다고 해서 이제 생긴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1909년도에 이제 한국 최초의 이제 콘크리트 중력식 댐이자 이제 근대적 상수도 시설이 이제 건립이 되었고. 이제 현재까지 보존이 잘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성지곡 수원지 하면은 이게 1909년에 그 성지곡 상류에 그 산 위에 올라가 보면은 수원지가 조성되어 있는데 지금도 보면 굉장히 규모가 커요. 올라가다 보면 그 벽 높이가 있는데 굉장히 높아요. 그 높이가. 그리고 이거를 이제 만들었던 이유는 지금 회동 수원지는 사람들이 잘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처럼 부산 지역에 그 식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조성했는데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우리나라 최초의 그 콘크리트 댐이에요. 그리고 또 근대적 상수도 시설이고 그 수원지 공사 착공 당시에 인구가 4만 명 정도밖에 안 됐대요. 근데 이거를 어떨 때 사용하려고 만들었냐면은 30만 명까지 부산 인구가 늘어났을 때도 사용할 수 있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봐도 규모가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물로 30만 명의 이제 식수를 대는 거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 수돗물이 어디까지 가냐? 서면부터 그 수정동 있죠. 부산역 뒤에 수정동까지. 와, 진짜 멀리 가네. 그 수돗물을 다 급수하는 시설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지금은 우리가 식수로 사용을 안 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1972년도에 낙동강에서 취수공사가 완료가 돼요. 낙동강 물을 이제 끌어와가지고 먹을 수 있게 하는데 낙동강 그 취수공사가 완공되면서 상수도 공급이 중단돼요. 그러고 이제 후에 유원지로 활용됐는데 그리고 어쨌든 여기에 수자원을 보호는 해야 되니까 78년도에 자연보호지구로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 그 막 가족들 앨범 옛날에는 왜 막 가족들 앨범 사진 찍어 놓은 거 막 20년 30년도 더 된 거 막 한 번씩 모여 앉으면 막 보잖아요. 그거 보는데 80년도 중반인가에 저희 할머니께서 젊으셨던 시절에 그 성지곡 수원지에 가서 피서를 즐기던 사진이 있어요. 이제 그때 이제 고종 사촌 이제 애기여가지고 그 사촌분이 애기였던 시절에 돗자리 깔아놓고 이제 붓을 싹 붙이면서 그 있던 그게 이제 보는데
근데 그때 수원지나 지금의 수원지나 크게 변한 건 없어요. 밑에를 보면은. 그래서 참 보호가 잘 돼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 뒤에는 이게 어린이 대공원으로 이제 개장이 돼서 지금은 그 성지국 수원지가 근대 상수도 시설이라 했잖아요. 이게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네. 그게 2008년도 7월달에 이제 문화재청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된 걸로 아는데. 네. 또 병현 쌤 여기 보면 그 동물원도 있었잖아요, 그죠? 예, 그 삼정 더파크라는 네. 이름으로도 불리는 부산 유일한 동물원인데 네네. 시설 낙후로 2005년이죠. 네. 2005년 10월에 이제 문을 닫았다가 네. 14년도 4월에 이제 삼정 더파크로 이제 개장을 했는데 좀 뭐 매수나 이런 얘기가 있다가 결국 2020년도 코로나 때 결국에 이렇게 폐업을 했고 네. 그 이후에는 뭐 소송 연루되어 있다. 뭐 이런. 그렇죠. 여기가 뭐 부산이 예전엔 제2의 도시 하면서 어린이 대공원으로 있을 때 저는 가서 놀았던 기억이 있어요. 어린이 대공원이 그 폐쇄되기 전에 그 성지국 수원지 위를 청룡열차가 이렇게 돌았거든요. 맞아요. 하늘 자전거도 그렇고 하늘 자전거는 내가 밟으면 나가니까 안 무서웠는데 청룡열차가 가면서 좀 덜컹거리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던지. 정말 무서웠습니다. 그런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몇 대에 걸친 그 기억들이 있어요. 여기 성지국 수원지는. 뭐 어린이 대공원이라고 하면 결국에는 지금은 이제 어린이 대공원 이렇게 많이 부르지만 어르신들한테는 성지국 수원지라고 얘기하는 게 더 친근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불려왔었으니까. 여기는 75년도에 입장료를 75년도부터 받아요. 12살 이제 그 이상부터. 그리고 78년도에 세계 아동의 해를 맞아서 어린이 대공원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네, 그래서 2005년 1월 1일에 드디어 입장료가 무료화됐어요. 그래서 저는 제 어릴 때 항상 엄마 손잡고 가면은 그 어린이 대공원 앞에서는 돈을 안 내고 그 위에 올라가서 성지국 수원지를 지나서 어린이 대공원 그 이제 우리가 부른 어린이 대공원 성지국 수원지가 아니라 정확히는 그 위에 이제 산 중턱에 있는 그 이제 놀이동산을 이야기하는 건데 거기 놀이동산에 이제 앞에서 이제 매표소에서 돈을 받았던 기억이 나요. 그 밑에는 거의 전부 다 이제 먹거리촌이었고 그래서 거기서 먹었던 파전이 되게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것도 얼마 안 가서 2011년에 놀이시설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이제 지금은 어린이 놀이터가 들어와 있습니다. 네. 아까 제가 초읍동이라고 하니까 되게 어색하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성지동이 있었다는 것도 아시나요 혹시? 네. 들어만 봤어요. 안 그래도 저는 이게 들어보지 못했어요. 원래 초읍이라는 지명 자체가 그 이제 풀초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갈대를 의미하는 이제 풀초자였는데 이때 원래 조선 후기 때부터 동래부 서면 초읍리로 불리다가 이제 뭐 행정구역이 나중에 바뀌면서 일제시대 때 뭐 또 부산부 이제 행정구역이 바뀌면서 부산진 출장소로 이제 이관이 됐다가 1949년도 부제가 폐지되면서 이제 부산시로 바뀌고 이제 다시 이제 57년도에 구제가 생기면서 부산 진구가 되었고 그래서 그때 행정적으로 그때 연지동 있었고 초읍동 이렇게 있었는데 그걸 병합해서 행정동으로 그 이제 성지동이 됐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부산시가 이제 63년도에 부산 직할시로 승격을 하면서 성지동을 다시 뭐 행정동으로 연지동, 초읍동 이렇게 나눴다라고 해서 이제 그 뒤에 이제 부산 진구 초읍동이 됐다. 그래서 그런 역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성지동은 낯설어요. 근데 지금은 연지동이랑 초읍동은 제가 들어봤거든요. 다니면서. 그래서 이게 뭉쳤다가 찢어졌다 하면서 이 여러 동들이 생겼다 없어졌다 했구나. 그런 변천이 있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성지국 수원지 같은 경우에는 처음 지어졌을 때는 어쨌든 이 부산 시민들의 식수의 역할을 했고 하지만 뭐 처음 지었던 그 시기가 시기인 만큼 일제강점기 전후였었기 때문에 그 아무래도 일제 시기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편리를 위해서 지어졌지만 훗날 해방이 되고 그 이후에 부산 시민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식수 공급원이 되었다라고 이제 성지국 수원지는 그렇게 평가받고 있고요. 성지국 수원지는 다 했으니 또 이제 넘어가 보자 하면은 성지국 얘기로 시작을 했었는데요. 고개를 고개를 넘어가면
초읍곡에 넘어가면 자, 저희 그 지역이 딱 이제 세 개의 지역이 만나는 곳입니다. 네, 맞아요. 바로 아까 전에 얘기했었던 그 부산 진구 초읍동, 네. 그리고 네. 이전 화에서 다뤘던 동래구 사직동, 네. 그리고 하나 더, 네, 바로 연제구 거제동입니다. 네, 그래서 맞아요. 지금 저희가 갈 곳은 바로 연제구입니다. 네, 연제구를 또 얘기해 보자면은 이 얘기가 계속 우리 지금 방송에서 여러 번 나오는 것 같은데 원래는 동래였잖아요. 부산의 그쵸. 메인은. 네. 근데 일제강점기 1910년에 부산부가 저 밑에 쪽에 광복동이나 이쪽에 설치가 되었고, 근데 동래는 일제강점기 이제 어쨌든 역전이 되면서 부산부의 지배를 받았고, 근데 연제구가 1914년에 부산 동래부를 부산부랑 동래부 일부와 기장군을 합쳐가지고 또 동래군으로 떼내요. 그래서 그 시절에 동래군 서면에 거제리 연산리에 지금의 그 연제구의 범위가 속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1936년이 되면 서면이랑 암남리가 이제 부산부에 편입이 되고 1942년이 되면 동래읍의 전부랑 사하면이 싹 다 부산부로 넘어가요. 그러고 그 뒤에 이제 부제가 폐지되면서 부산시가 되고 63년도에 직할시로 승격되면서 부산 직할시, 지금의 이제 부산광역시가 되는데 어쨌든 이 연제구라는 곳은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쵸. 1995년 3월이 이제 연산동이랑 거제동이 동래구에서 떼져 나오면서 연제구로 분구가 됐는데 저는 이제 엄마한테 여러 번 이 얘기를 들었어요. 어머니께서 왜냐하면 동래구청에서 이제 근무를 하셨었거든요. 동래구에서. 그러니까 연제구가 개청되면서 연제구청이 나오면서 같이 나오신 거예요. 연제구가 분구되면서. 그러니까 연제구의 시작을 이제 같이 하신 분인데 그래서 지금까지도 연제구에 계시고 한데 그래서 연제구가 원래는 없었어요. 동래구만 있었고 연제구에 그럼 속하는 곳이 동래구 안에 지금 연제구가 속해 있었던 네.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연제구라는 구명이 없었던 거죠. 근데 동래구가 너무 크니까 뭐 금정구도 있었고. 네. 빠져나오면서 네, 금정구도 나가고 연제구도 나가고 동래구 빠져나가고. 너무 크니까 사실은 그렇게 치면 지금 생각해 보면 그 1호선의 위아래 동래역을 기점으로 위아래가 전부 다 동래구란 소리인데 엄청 큰 거죠. 엄청 컸겠네요. 네. 그러면 이 동래구에서 이 행정이나 이런 게 역할이 다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도 늘어나고 그러니까 연제구도 빼고 또 금정구도 빼고 이러면서 나갔는데 그래서 이 연제구는 지금의 거제동과 연산동에 한 글자씩 떼서 네. 연제구가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연제구가 95년도에 3월에 이제 분구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연제라는 이름을 더 이전에 썼던 기록이 있어요. 1985년에 부산 지하철 1호선이 개통이 되는데 네. 그 개통 당시에 지금의 연산역 다음이 시청역이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원래 이 시청이 이제 90년대 후반부에 들어와요. 여기 연제구에. 네. 그러면서 시청역이 된 거고 원래 이름은 연제역이었어요. 네. 그래서 연제구의 그 구 이름 연제는 그 구가 분구되기 전에 이미 지하철역에서 먼저 쓰였다. 네. 그래서 이게 좀 특이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네. 연제구 하면은 또 부산시청이 또 유명하잖아요. 보면은 또 부산시청 원래 어디에 있었는지 아시죠? 그렇죠. 지금 롯데백화점 광복점 네. 자리에 네, 네. 지금도 가면 그 BRT 정류장 명에 보면 그 이렇게 남포역 예시청 교차로입니다. 이런 식으로 맞아요. 예시청 교차로라고 지금 그 지명이 남아 있고요. 그래서 롯데백화점, 광복점 그리고 그 전에는 또 미나카이 백화점이라고 해서 일제시대 때도 뭔가 그 자리는 옛날부터 백화점을 하던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좀 6.25 때 이제 일제가 물러나고 나서 그 이제 미나카이 백화점 자리가 이제 뭐 야전 군병원으로도 쓰이다가 그리고 67년도에 상공회의소가 그 건물을 인수해가지고 상공회의소 회관으로 사용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건물을 또 올려가지고 나중에 이제 시청 그 건물로 사용을 하다가 그 나중에 98년도 네. 이제 부산시청 광역시청에 이제 연제구로 옮겨가게 되는 그게 그 건물이 너무 오래되고 또 이제 그 시청 자체가 부산 남쪽에 이제 너무 치우쳐져 있다는 이유로 이제 98년도에 연산동으로 신축 이전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게 약간 비언어적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좋은 용어는 아닌데 구석탱이에 묶여 있는 거죠. 부산시로 오면은 그죠. 영도 주민들은 굉장히 변했을 수 있죠. 다리 그렇죠. 넘으면 바로 이제 부산시청이었으니까 원래 이 부산시청 그 남포동에 있는 이 부산시청 자리는
원래 용미산이라는 산이 있었어요. 지금 용두산에 그 두자가 머리 두자거든요. 네. 용미산이 이제 꼬리 밑자예요. 그러니까 용의 이제 머리와 꼬리였는데 이 용미산을 싹 밀어버리고 이제 일제가 이 당시에 뭐 미나카이 백화점을 세우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부산부 청사도 세우고 그래서 이제 부산시청으로 쓰였는데 맞아요. 사람들이 이제 많아지고 부산시가 할 일이 많아지면서 그 부산시청 건물로는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98년도에 신청사를 이제 연제구에 만들면서 개청을 했는데 이때 또 논란이 있었던 게 지금 부산시청 건물 지금 봐도 굉장히 높거든요. 24층인가 그런데 20층이 넘어요. 어쨌든. 근데 이게 98년도에 이 부산시청을 그 몇 층 안 되던 그러니까 뭐 10층도 안 되던 그 건물에서 쓰다가 20층이 넘는 걸로 했으니 이때는 이게 너무 크다. 부산시청이 이렇게 큰 거를 뭐 다 쓰겠냐 활용할 그게 있겠냐 이랬는데 지금은 이 부산시청 자리가 모자랍니다. 20층이 넘는 이 부산시청 자리가 모자라서 지금은 그 서부산 쪽에 서부산 제2청사를 이제 지금 계획하려고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5년도에 이제 올해 뭐 삽을 뜬다 이렇게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부산시의 역할이 그만큼 지금은 다양해졌고 그래서 부산시청도 원래는 그 남포동에 있었고 그러면 남포역이 예전에 시청역이었냐? 그건 아니었어요. 그쵸. 남포역은 옛날부터 그냥 남포역이었습니다. 아무래도 그 상징성이 남포동도 있다 보니까 또 재밌는 거 하나는 롯데백화점 광복점이 2009년에 이제 개점을 하는데 지금 광복점이라 부르잖아요. 그쵸. 거기 그 자리에 원래 동네 명칭은 남포동입니다. 남포동에 있는데 남포점이 아니라 광복점이라고 부른다는 게 굉장히 아이러니해요, 사실은. 그쵸. 네. 롯데백화점 광복점 하면 또 이제 그냥 약간 에피소드인데 그 당시에 제가 어릴 때였거든요. 그 개점할 때가 그해 겨울에 12월에 거기서 봅슬레이를 막 태워줬었어요. 그냥 짧게 해가지고 짧은 구간으로 가지고 그걸 탔던 기억이 있는데 엄마 손잡고 가서 어쨌든 거기가 굉장히 역사적으로 오래됐죠. 롯데백화점 그 광복점 그 자리가. 그래서 할 이야기도 많고 한데 어쨌든 우리는 메인이 연제구니까 연제구로 돌아와서 그럼 연제동이랑 거제동이랑 또 유래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거제동부터 한번 가볼까요? 거제동 하면은 그 당시에 조선시대 서면에 속했고 거벌리라고 불렸대요. 근데 이 거벌이라는 게 큰 거자에 벌판을 뜻해요. 큰 벌판. 네. 그래서 이 벌판이 그럼 지금 어디 있냐? 그 거제동이랑 연산동 그 일대 보면은 좀 평지가 있어요. 보면 좀 평평하게 있는 거기 그 넓은 들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 거제리의 회바지라고 불렸다고 하는데 그 회바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밑에? 이제 회바지가 이제 해바지라고 불리는데 이제 동래부에서 이제 부산으로 나들이를 갔다가 돌아오면 하루에가 걸리는 지점이라고 해서 그런 썰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뭐 또 아니면 옛날 그 부산에는 5일마다 열리는 그 부산장이라 해서 그죠. 부산 진시장이 있었는데 이게 뭐 4일과 9일에 열리는데 굉장히 큰 성씨를 이루었대요. 그래서 이 영남 지방에서는 대구장 다음으로 가는 큰 장시였답니다. 그래서 동래에서 이 당시에 동네였으니까 지금도 동네고요 이쪽은. 그래서 동네에서 부산 진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서 오면은 이 거제동에 도착하면 해가 지기 때문에 그 동네나 인근 촌락에 사는 사람들이 짐을 싸질머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모두 이제 걸어오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이 횃불을 들고 이쪽에서 이제 마중을 나왔다 한 데서 이제 뭐 붙여졌다는 설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이게 남아 있는 게 그 거제 해맞이역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거제 해맞이 여기서 이제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발음하기가 편하니까 이제 해맞이로. 네, 아무래도 해바지보다는 해맞이가 아무래도 현대적 용어로 편하니까 그렇게 바뀐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여기는 또 하천도 많이 지나가요. 보면은 일제 강점기 같은 경우에는 범어천이나 온천천, 서천 등의 이름을 또 가지면서 동네로 흘려내려오는 온천천에 큰 제방을 쌓았거든요. 그래서 이 온천천을 수영천이랑 합류하게 만들었어요. 일부러. 그렇게 그 이후에 이제 여기 이 벌판에 거제리라는 이름이 생기면서 1899년에는 그 이제 원래 있던 대조리라는 게 대제리로 바뀌고 아까 말했던 그 큰 벌판이 있던 그 거벌리 거기가 거평리로 바뀌었다가 1914년에 일제가 한 번 더 행정구역 개편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대제리랑 거평리의 거와 제를 합해서 거제리로 해서 오늘날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거제가 된 거. 네. 근데 여기 사시는 어른들 보면은 여기 거제동인데 지금은
거제리라고 부르세요 아직까지도. 네 맞아요. 네, 뭐 거제리 가주세요 뭐 이러고 그 뒤에 거제리 안동네라고 맞아요. 부르시고. 그래서 근데 이 거제동은 1957년에 되면 이제 구제라는 걸 실시를 해서 동래구 무슨 구 이렇게 부르면서 동래구에 편입했다가 이제 그 편입된 거제동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기 시작하면서 70년에 거제 1동, 2동, 3동으로 분동이 됐고 그 뒤에는 이제 거제 4동까지 나뉘는 지금은 동이 4개예요. 그래서 거제동은 사람들이 꽤 많이 살고 있어요. 거기 뒤에 가보면은. 그래서 뭐 여기에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 항상 보면은 이 거제리라고 이렇게 불리잖아요. 그 자연 마을들이 있어요. 그쵸. 그 자연의 이름들이 뭐 대조리, 거벌리, 뭐 남문구 마을들이 있었는데 남문구는 아직까지 쓰이는 용어입니다. 맞아요. 그 거제역 있는 교차로가 남문구 사거리고요. 거기 네, 옛날에 맞아요. 지금 동해선 전철이 개통되기 전에 동해남부선 그냥 우리 기차가 다닐 때 남문구역이 거기 있었고 맞아요. 남문구 하니까 그쵸 동해 읍성의 남쪽에 있었던 그런 동네라는 걸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고 네. 그래서 여기는 그래서 이 남문구라는 용어는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아직 사용하고 네. 있죠. 네. 보면은 조금 좀 특이해요. 그러니까 동명이 바뀌고 그 사람들은 이제 계속 거제동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뭐 거제리 안동네, 거제리 이렇게 쓰인다는 게 굉장히 역사가 사람들한테 밀착되어 있었구나라는 거를 느낍니다. 네. 저도 지금 거제리란 말을 많이 들었는데 사실 저는 이제 차가 없으니까 이제 거제리 하면 거제도를 얘기하는 걸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오늘 이렇게 이런 역사가 있고 또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들으면서 이제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여기 왜 보면은 또 연제구 하면은 연산동 넘어가기 전에 연산교차로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쵸. 처음 부산에 오신 분들은 헷갈려서 못 가신다는. 위에서 보면 이렇게 별 모양으로 이렇게 명이 지나가는. 별보다 더 많지 않나요? 그 길이? 육거리죠. 육거리죠. 별은 5개인데 서면이 별이고 그쵸. 네, 꼭지점이 5개인데 연산은 육거리예요. 제가 궁금했거든요. 연산이 옛날부터 이랬던 곳이 아닌데 사실은 연산교차로는 어쩌다가 저렇게 됐나를 보니까 맨 처음에 연산 3거리였어요. 3거리였다고요? 3거리였어요. 그리고 나머지 2개의 길이 있었는데 굉장히 작은 골목이었어요. 2개는. 근데 거기에 이제 시청이 들어오고 한쪽 방향에 한쪽에 이제 계속 이제 동네 안락동 쪽으로 나가고 이러는 길들이 사람들이 많아지고 교통시설에 이제 발달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미 먼저 돌아서 살고 있었고 거기에 길을 내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플러스 한 개의 차로가 이제 한 개의 방향이 더 뚫리면서 지금의 육거리가 된 거예요. 거길 지나는 도로만 해도 뭐 중앙대로도 있고 월드컵 대로도 있고 또 저쪽 뻗어 나가는 반송로도 있고 또 고분 쪽으로 가는 고분로도 있고 길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길이 그만큼 지나가는데 안 복잡할 수가 없겠죠. 진짜. 어머니께서 그 왜 연제구 분구대 때 같이 왔다고 하셨잖아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연산교차로가 지금처럼 엄청나게 막 복잡이거는 아니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육거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이 대도시에 육거리를 만들어놨다. 이게 다른 지역에서는 보기가 힘듭니다. 인구 300만 도시의 육거리라 그것도 그 중심가에. 굉장히 힘든 일인데 연산교차로 유명하죠 여기는. 제가 알기로는 그 옛날에는 유흥가가 많았다고 하던데. 맞아요. 지금 이제 그 시청 막 들어서 가면서 이제 그게 의료 시설이 많아졌다고, 병원들이 너무 많아졌다고 그렇게 본 적이 있거든요. 맞아요. 자주 다니다 보면은 여기를 옛날부터 자주 다녔는데 왜냐하면 고분도 넘어가고 하다 보니까 항상 거치는 길인데. 예전에는 진짜 유흥시설들이 많았어요. 생각해보면 어릴 때는. 근데 지금은 그 의료시설들이 많아진 게 그 연산교차로 앞에 이제 메인 이제 거기에 많아졌고 그리고 그 주변에 이제 시청 쪽으로 가는 골목에도 많아지고 병원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긴 해요. 거기 지금 보면 엄청 많던데. 그래서 좀 이제 좀 이미지가 바뀌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좀 유흥을 많이 즐기던 곳 연산하면 그러다가 이제는 메디컬 센터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아무래도 그런 이제 이미지가 조금씩 이제 바뀌는 게 아닌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산동에 대한 뭔가 유래를 벌써 얘기하기에는 조금 많이 좀 시간이 지난 것 같지만 그래도 연산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까? 약간 수련. 그죠. 그렇죠. 연꽃 할 때 그 연자에 그죠. 이게 뭐 연산동이 사실은 그 지대가 낮아요. 생각해 보면은 왜냐하면 연산교차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연산교차로에서 가는 부분들이 거의 다 오르막길이거든요. 네, 연산교차로 기점으로 고분을 올라가는데 완전 언덕이고 시청 쪽으로도 약간 비스듬하게 기울어져 있고 안락동 넘어가는 길도 언덕. 그리고 아까 말씀해주셨던 그 저쪽에 월드컵대로 그렇죠. 지나는 실리 삼거리에서 내려오는 길도 약간 내리막. 거기도 약간 네, 법조타운 넘어가는 길도 약간 오르막. 네, 보면은 지대가 꺼져 있어요. 거기가 옛날엔 낮은 늪지대였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수련도 많고 그래서 뭐 배산이랑 황령산 쪽이 산지로 돼 있어서 뭐 연산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는 설이 있고 또 하나의 또 다른 설이 있다면서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 어떤 동네의 시발이 금연산이어서 연산이라 했다는 설도 네. 있고. 아, 금연산에서 네, 그렇죠. 연산. 그래서 지금 연산동하고 거제동이 그러니까 습지가 저습지가 형성이 되어 있어서 연이 자생했었고 그래서 연이 자생하는 지역에서는 저습지에는 사람이 살기가 좀 힘들어서 좀 금연산 아래에 있는 산기슭에서 좀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헛자리가 마련이 되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네, 그 보면은 이게 저도 찾아보면서 좀 설들이 왜 보면은 한 번씩 보면 가당 차는 설도 있잖아요. 이거는 진짜 그냥 이거는 그냥 설이다. 근데 이 두 번째 설에 이 동네의 시발은 뭐 금연산이어서 연산이라 했다고 이제 병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그 황령산 올라가는 길이 저기 보면은 연제구에서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그쵸. 보면은 거기가 이제 금연산이랑 연결되어 있고 네, 그래서 보면은 이 여기가 금연산이 시작되는 부분이구나라고 말을 해도 틀린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그런 설들이 나올 수 있었다라는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뭐 연산동에는 자연마을들이 항상 그 명칭들이 보면 있는데 토곡, 안락, 대리, 신리, 뭐 전리마을 등의 이제 자연마을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싹 다 없어진 거죠. 동네 그 동이라는 제로 이제 개편되면서. 근데 여기 또한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팔구동 쪽에는 이미 토곡이라고 사람들이 부르고 있고. 안락, 토곡 다 이렇게 그렇게들 부르니까. 대리는 어디죠? 대리는 저도 못 들어봤고 실리는 그 실리 삼거리. 삼거리 거기 있는 그 물만골역에서 올라가다 보면 그 실리 삼거리 있고. 전리는 처음 들어봤어요. 네, 저도 전리는 이제 찾아보다가 이제 알게 됐는데 그런 명칭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 명칭들이 뭐라 해야 되지 없어진 지가 진짜 꽤 오래됐거든요. 동제 실시한 지가 지금 벌써 한 세대가 넘었기 때문에. 그쵸. 근데 아직까지도 뭐 거제리도 그렇고 여기 토곡도 그렇고 보면 어른들이 연산 8동 9동 거기 보면 소방본부가 있어요. 네. 부산 소방본부 거기 넘어가는데 뭐 연산 9동 이렇게 얘기 안 하고 LG 아파트 있는 쪽인데 토곡 지나가지고 간다. 맞아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토곡인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 왜 동래구 안락동은 지금 동이 되었으니까 그런데 뭐 여기도 사실 뭐 안락 넘어가는 거기도 사실 그 옛날 그대로 쓰는 거 명칭을 정말 실리 삼거리는 어디서 나왔나 싶을 정도로 네, 실리라고 쓰는데 연산동 하면은 또 동이 여러 개인 걸로 유명하잖아요. 예, 9동까지 있죠. 네, 맞아요. 근데 6동하고 7동이 합쳐졌다고 안 했나요? 네, 맞아요. 그 연산 6동이랑 7동이 이제 지금 합쳐져 가지고 연산 6동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연산동은 없죠. 네, 1동, 2동, 3동, 4동, 5동, 6동까지 하고 8동, 9동이 있어요. 네. 부산 지역의 단일동으로는 가장 큰 규모죠. 그렇게 치면은. 그러니까 거제동 4개 하고 연산에 동 8개를 해서 연제구는 12개의 동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큰 거죠, 규모가.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컸냐 이건 아니에요. 처음에 1946년도에는 연산 1동만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게 1동, 2동으로 나뉘어졌고 또 동이 2개였는데 66년도에 사람들이 이제 계속 들어와서 살았나 봐요. 동이 계속 찢어져 있는 걸 보면. 그걸 또 이제 2동, 3동으로 분동을 했고 그리고 또 연산 2동에서 4동이 또다시 이제 떼어져 나갔고 그리고 또 2동이 컸나 봐요. 2동에서 또 5동으로 떼어져 나가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뒤에부터는 3동과 4동이 있던 거를 6동, 7동을 하나씩 떼서 냈고 네. 그리고 뭐 연산 1동에서 8동이 떼어져 나가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연산 1, 2, 3, 4 그 5, 6, 8, 9동이 이렇게 순서대로 있냐 이게 아니라 그쵸. 막 붙어 있어요. 보면 막 1동이랑 8동이 떼어져 나갔다 했잖아요. 그것들이 붙어 있어요. 1동, 8동이 붙어 있어요. 네. 막 붙어 있고 그래가지고 보면 신기해요. 배치도를 보면 지금 많이 살고 있죠 사람들이. 그리고 또 연제구 하면은 굉장히 공공청사들이 많은데 이 공공청사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뭐 연금공단도 연제구 있고요. 시청도 여기 있고 연제구청도 거기 네, 연제구청도 연제구 안에 있고 그리고 뭐 노동청, 국세청 싹 다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이 연제구에 법조타운도 싹 다 연제구까지 들어갑니다. 네. 근데 또 법조타운은 원래 연제구에 있었다는 게 아니었다고 하는데 네.
제가 알기로는 이제 부산 지방법원 같은 경우는 처음 이제 1895년도에 이제 부산 재판소로 건립이 됐다가 이제 일제 강점기 때 지방법원으로 개칭이 되고 네. 또 1947년도에 부산 지방 심리원으로 개칭을 했다가 이듬해인 1948년도에 다시 부산 지방법원으로 환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마 부민동에 있었던 걸로 아는데 네네. 그게 이제 2001년도 9월달에 이제 거제동으로 이전을 했다고 합니다. 또 뭐 지방법원 말고 또 고등법원도 네. 똑같아요. 이제 네. 서구 부민동에서 이제 87년도에 서구 부민동에서 개원을 했다가 이제 2001년도 이제 9월달에 부산 법원 총합 청사로 신축 이전하면서 이제 거제도로 이전이 돼 있고. 그리고 뭐 병용쌤 검찰청도 이쪽으로 왔다고 하는데, 네. 그렇죠. 마찬가지로 일제 강점기 때 어떤 부산 지방법원 검사국이 설치가 됐고. 48년도 8월에 이제 부산 지방검찰청 이제로 바꿨어요. 이름을 바꾸고 59년도에 고등법원 청사가 있던 그 서구 부민동으로 이전을 했다가 84년도에 옛날에 네. 있었던 경상남도청 건물로 이전을 했고 그리고 2001년 9월 현재 연제구 거제동 자리로 이전을 해서 고등검찰청과 같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름이 되게 좀 특이한 게 뭐냐면은 여기 버스 타고 지나가다 보면 부산 지방법원 검찰청이 되어 있어요. 저는 지방법원이랑 지방검찰청이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 뒤에 차를 몰고 그 법원 앞에 지날 일이 있었는데 보니까 이름이 3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방법원 그리고 고등법원, 지방검찰청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3개가 같은 건물을 쓰니까 엄청 건물이 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보면 그 앞에 법원 가면 굉장히 크거든요, 건물이. 가지고 또 이제 법원이 이쪽으로 거제동으로 왔기 때문에 법조타운도 자연스럽게 따라왔고 그 법조타운 택시 이사님들 한 30년 넘게 근무하신 분들 오래 시간 좀 근무하신 분들한테 그 옛날 법원 검찰청이 있던 자리로 가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부민동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되물어봐요. 그게 네 오래 하신 분들 예전에는 거기 있었다는 그걸 이제 반증하는 거죠. 그래서 법원 검찰청이 옛날엔 부민동에 있었고 또 시청도 그쪽에 있었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법조타운은 법원검찰청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 있었고 또 여기 이 부민동에 법조타운 당시에 유명했던 이름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 사진으로만 봤는데 그 변호사 노무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네. 명패가 달려 있었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80년대 중후반 부산의 그 사진으로만 봤어요. 그리고 어쨌든 이런 건물들이 그 당시에는 부산의 중심지가 뭐 중구랑 서구로 해가지고 있었지만 이것들을 이제 아무래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구석탱이 좀 있어서 이걸 이제 중심으로 올리는 과정에서 다 따라 올라온 것 같아요. 근데 결국 옛날에도 그쪽 자리에 있었고 지금도 다 같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연제구를 보면 약간 부산의 행정구역을 맡고 있는 그런 게 아닌가. 왜냐하면 온갖 청사들이 다 거기 있으니까. 네, 그래서 연제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연제구도 굉장히 좀 길게 얘기한 것 같은데 우리 다음은 이제 또 어디로 가볼까요? 그러면 우리 다음이 그 수영 쪽으로 간다고 기억을 그죠. 하고 있는데 우리 했었죠, 그죠? 그럼 아니 왜냐하면 수영도 할 이야기가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정말 많죠. 그죠. 이 수영도 또 보면 조선 시대에도 할 이야기가 없고 또 현대는 현대대로 나름 할 이야기가 많아서 맞아요. 그럼 우리 다음 회차는 또 수영으로 가보는 걸로 할까요? 우리가 을숙도 얘기를 하려고 저번에 얘기를 했었다가 을숙도에서 뭐 그런 쓰레기 매립장에서 설사 도래지로 바뀌었다가 그래서 김해공항 얘기를 하고 그럼 김해공항이 왜 개항했지?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러면은 그 전에 수영 비행장이 있었지 않았냐 하면서 그럼 그 다음 하는 그 다음이 수영 저희가 이렇게 회의를 하면서 미리 앞에 뭘 할지를 좀 짜놓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수영 가기 전에 우리 그러면 강서구 약간 이제 부산의 중심에 사는 사람들은 강서구가 약간 생소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강서구를 먼저 짚고 그 다음에 이제 수영으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지곡수원지 그리고 초읍동부터 시작해가지고 고개를 넘어가지고 이제 연제구 거제동과 연산동까지 싹 훑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로써 떠나는 역사여행 행사였습니다.